미국에서 한국 가전 사재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앞두고 국민들은 너도 나도 사재기 전쟁 중입니다. 오늘 그 사연을 알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초겨울, 뉴욕 맨해튼의 대형 가전 매장 앞. 새벽 5시인데도 매장 입구부터 블록을 한 바퀴 돌 정도로 긴 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들의 호흡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으로 변해 흩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물량이라고 했어. 오늘 못 사면 앞으로 25%나 비싸진다니까. 두 줄 앞쪽의 중년 여성이 자신의 친구에게 속삭입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장 내부는 이미 북새통이 되었죠. 한쪽에서는 냉장고를 놓고 두 고객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직원이 지친 표정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스타일러는 지금 예약하시면 내년 초에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제 전문 기자 마이클 스콧입니다. 마이클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단정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이 혼잡한 상황을 관찰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가전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가전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열기가 상상 이상이었죠. 마이클은 이 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직접 취재해봐야겠군.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잡한 매장 내부를 지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죠.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한국 가전제품의 어떤 점이 미국 소비자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는 걸까요? 뉴욕타임스의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는 마이클 스콧은 지난 10년간 미국 가전 시장과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그는 월풀, 제너럴 일렉트릭 GE, 키친에이드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전 브랜드들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 가전이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어왔지만 그저 일시적인 유행으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이클은 혼자 중얼거리며 매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매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 존이었죠. 그곳에는 혁신적인 옷관리 시스템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 가전제품 중 하나인 스타일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 기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세련된 디자인의 좁은 옷장처럼 보였죠. 이때 옆에서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현재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재고가 모두 소진됐습니다만 체험은 해보실 수 있어요. 마이클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옷장 아닌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옷장이 아닙니다. 스팀과 공기 방식으로 옷의 냄새를 제거하고 주름을 펴주고 심지어 살균까지 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이죠.
요즘처럼 드라이클리닝이 비싸진 시기에 가정에서 쉽게 의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마이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그냥 마케팅 문구 아닌가요? 직원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지금 입고 계신 재킷으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침 그날 아침 뉴욕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어니언 링을 먹었는데 그 냄새가 재킷에 배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걸로 테스트해보죠.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핫도그를 먹었는데 냄새가 좀 나요. 직원이 마이클의 재킷을 받아 스타일러 안에 걸었습니다. 기계의 문을 닫고 몇 가지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표준 코스 마이너스 남은 시간 20분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다른 제품들을 구경하시겠어요?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직접 지켜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뉴욕타임스 경제 기자입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인기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 스타일러라는 제품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단순히 옷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제품입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죠.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에서요? 드라이클리닝을 자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죠. 또한 꽃가루나 미세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의류 살균 기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들 중 90% 이상이 만족하셨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셨습니다. 마이클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설명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판단을 유보하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한국 가전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커플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들은 냉장고와 세탁기 앞에서 열심히 성능을 비교하고 있었죠. 드디어 20분이 지나고 스타일러에서 완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문을 열고 마이클의 재킷을 꺼냈습니다. 자,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이클은 자신의 재킷을 받아들고 즉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핫도그와 어니언링의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재킷의 주름까지 깔끔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 드라이클리닝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이게 가능한 거였어?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어떠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재킷을 유심히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랍네요. 지난주에 프리미엄 드라이클리닝에 맡겼는데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체험 이후 마이클은 매장의 다른 인기 제품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냉장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대형 냉장고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건 최신형 인공지능 냉장고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식품 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 가전이죠. 마이클이 가까이 다가가자 냉장고 전면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있는 식품들이 모두 보였죠. 그는 호기심에 디스플레이를 터치했습니다. 즉시 화면이 바뀌며 냉장고 내부의 식품 목록과 각 식품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작동하나요? 마이클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장된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식품을 인식하고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보내주죠. 또한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기반으로 요리 레시피도 추천해줍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각 칸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선, 야채, 유제품 등 식품 종류별로 보관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입니다. 마이클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냉장고 옆에 있는 한 고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냉장고를 구매하시려는 건가요? 중년의 남성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세가 오르기 전에 사려고요. 친구 집에서 이 모델을 봤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식품 관리가 큰 고민인데 이 냉장고가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다음으로 세탁기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최신형 인공지능 세탁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옷감의 종류와 오염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세제 양까지 알아서 조절하죠. 또한 특수 센서가 옷에 있는 얼룩을 감지해 집중 세탁 기능을 적용합니다. 마이클은 세탁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들 옷은 늘 다양한 얼룩으로 가득해요. 이 세탁기는 그런 얼룩을 정확히 감지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세탁해준다니 정말 필요합니다. 매장에서의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마이클은 실제로 한국 가전을 사용 중인 미국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장의 담당자를 통해 몇몇 고객의 연락처를 받아 인터뷰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뉴욕에서 유명한 미슐랭 셰프인 고든 해리스였습니다. 고든의 레스토랑 주방은 최신 한국 가전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주방 한쪽에 자리한 대형 인공지능 냉장고가 눈에 띄었죠. 마이클이 도착하자 고든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제 주방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신선한 식재료가 레스토랑의 생명인데 이 제품은 식재료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고든은 냉장고의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관 장치가 아니라 요리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 도구예요. 식재료의 신선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최적의 보관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니까요. 마이클은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사용하던 미국 브랜드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고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기술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군요. 미국 제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 사용자의 실제 필요를 더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리사로서 식재료 관리에 드는 시간이 30%는 줄었어요. 두 번째로 마이클은 월가에서 일하는 금융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리사 톰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리사의 집에는 스타일러와 인공지능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씀드리자면 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인데 한국 가전제품은 그 시간을 절약해줘요. 특히 세탁기는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 옷의 얼룩을 정확히 감지해서 깨끗하게 빨아주니까요. 전에는 몇 번을 다시 빨아도 안 지워지던 얼룩들이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녀는 스타일러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시간을 벌어주는 제품이에요. 매일 아침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었고 드라이클리닝 비용도 절약되죠. 아이들 교복도 매일 살균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이제 다른 브랜드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은 실리콘밸리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브라운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집을 스마트홈으로 꾸민 얼리어답터였습니다. 제 집의 모든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제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생활의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모든 기기가 서로 연동되어 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음성 명령으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요리를 오븐이 준비해주는 경험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죠. 소비자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마이클은 이제 미국 가전업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뉴욕에 위치한 미국 가전제품 협회 AHAM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업계 전문가인 로버트 앤더슨과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업계는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가전 브랜드들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난 5년간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클은 펜을 들고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격차가 느껴지나요?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결성 측면에서 크게 뒤처져 있어요. 미국 기업들도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기존 제품에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 제품들은 처음부터 스마트 기능을 핵심에 두고 설계되었죠. 이건 단순히 기능 추가의 차원이 아니라 제품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클은 월풀의 뉴욕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품 개발 담당자 스티븐 밀러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내년에는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스티븐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결국 미국 브랜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마이클이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무심코 들은 다른 임원들의 대화는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긴급 전략 회의가 오늘 저녁에 있어.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해. 로비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 같아. 관세 이외에도 다른 규제 방안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대화를 들은 마이클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홍보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모두들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위기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의 눈길을 끈 것은 미국 가전 업체들의 연구개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사용자 경험 최적화, 그리고 통합 스마트홈 솔루션에서 한국 제품들은 이미 몇 년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라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익명을 조건으로 마이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가전업계는 너무 오랫동안 혁신보다는 점진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취재를 확장한 마이클은 한국 가전의 영향력이 일반 소비자를 넘어 글로벌 셀레브리티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음 취재 대상으로 할리우드와 연예계 인사들의 한국 가전 사용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첫 번째로 접촉한 인물은 환경운동가로도 유명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택 설계를 담당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새 주택을 설계할 때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최대 70%까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뛰어난 한국의 히트펌프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현재 그의 말리부 주택은 거의 모든 가전이 한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친환경 가전 라인을 홍보하기로 결정했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광고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클은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의 공연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욘세는 월드 투어 중 리허설룸에 한국의 최신형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도록 특별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비욘세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녀는 공연 전 리허설룸의 공기질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하다 보니 도시마다 공기질이 다르죠. 한국의 공기청정기는 그녀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라이더에는 한국 브랜드의 공기청정기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은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TV 프로그램 제작진과 접촉했습니다. 고든 램지의 최근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최신형 오븐과 냉장고가 눈에 띄게 등장했습니다. 고든은 요리 도구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떤 브랜드든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제품만 사용하죠. 최근 그가 한국 브랜드의 오븐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성능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 정밀도와 스팀 기능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이 오븐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의 레스토랑 주방에도 같은 모델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재를 통해 마이클은 한국 가전이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셀레브리티들의 선택은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환경 친화성, 뛰어난 성능, 혁신적인 기술이 한국 가전의 핵심 경쟁력이었고,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더욱 확고히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모든 취재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정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 가전이 미국 시장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마이클은 뉴욕타임스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기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난 2주간 수집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뷰 녹취록, 사진, 매장에서의 체험 메모, 그리고 미국 가전업계의 내부 자료들까지.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25% 관세 부과 전 미국에서 난리난 한국 가전. 사재기 대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기사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왜 미국 소비자들은 25%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한국 가전을 사재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가전이 이제 기술과 혁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가전의 인기가 일시적인 트렌드나 마케팅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체험하고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혁신에 기반한 현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기사는 계속해서 한국 가전이 가져온 3가지 주요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술의 민주화. 한국 가전은 고급 기술을 일반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스타일러는 전문적인 의류 관리를 가정에서 가능하게 했고, AI 냉장고는 식품 관리를, 스마트 세탁기는 세탁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둘째, 사용자 중심 설계. 한국 가전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필요와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만난 소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인용하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한국 가전은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적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환경의식이 높아진 현대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이클은 기사의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한국 가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 가전이 가져온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더 높은 기준의 가전제품을 기대하게 되었고, 미국 기업들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가전은 더 이상 외국 브랜드가 아니라 가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10년 후 한국 가전은 또 어떤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미국 가전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사재기 열풍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마이클의 기사는 다음 날 뉴욕타임스의 일요일 특집으로 게재되었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겼고 미국 가전업계의 대표들은 긴급 대응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가전이 불러온 혁신의 바람은 이제 미국 전역을 강하게 휩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가격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혁신의 선두에는 한국 가전이 서 있었습니다.